네. 안녕하십니까. 박시영TV 박시영입니다. 오늘 212회 1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부는 특별한 손님 모셨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너무 좋아하시는 추미애 장관님 모셨습니다. 박수 받아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추미애 장관님 옆에 쭈그리고 있는 우리 민동기 기자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모 후보를 지지하는 입장을 옹호했다 해서 상대 후보 지지자들이 막 댓글로 많이 씹는다면서요? 아니 뭐 경선의 시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예. 그러니까 방송 같은 데서 뭐 얘기하면은 예. 본인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 어떤 그렇지. 얘기가 나가잖아요. 예. 그러면 알고 봤더니 누구 지지하는 거였구나. 그거 저도 굉장히 조심스러워. 어디 나가서 네. 방송에서 오늘 낮에 또 새날도 갔다 왔는데 저는 좋아하는 후보가 두 분 계시거든요. 네네네. 이 자리에 한 분 계시고요. 네네. 네. 또 한 분 딱 두 분 좋아하거든요. 근데 저는 근데 이제 중립적으로 또 여론 판세나 이런 건 얘기를 해야 하니까 그건 그것대로 얘기하는데 눈치 있는 분들 다 알 텐데. 아시는데도 댓글 보면 그냥 내가 지지하는 사람을 바로 대놓고 지지해주지 않으면 그러니까 박시영 이상한데? 그런 것 같아요. 현진 씨도 좀 그렇죠 요즘에. 저는 그냥 입 다물고 있습니다. 다 비겁해요. 1인 1표 원픽이에요. 근데 뭐 양다리야 양다리. 그렇죠. 맞는 말씀이에요. 자, 가장 오늘 또 네. 핵심적인 그렇습니다. 썸네일 나왔습니다. 2명 이상 좋아하지 마라. 한 명만 좋아해라. 1인 1표. 네. 좋아요. 알겠습니다. 요즘에 심기는 어떠십니까? 우선 이것도 하나의 과정이겠거니 제자리로 돌아와야지 하고서 방금 제가 페이스북 하나 올리고 들어왔어요. 그러셨구나. 그래도 추 장관님이 늘 중심을 좀 잡아주시니까 민주당 경선이 막 산으로 가려고 하면서도 이렇게 좀 그래도 다시 뭔가 이게 균형점을 좀 찾는 이런 것들을 몇 번 봤어요 사실. 추 장관님 만약에 출마 안 했으면 이 판이 어땠을까 참 걱정도 했습니다. 아사리판 얘기하는데. 아니 그 친문 반문 그것에 정말 힘들었거든요. 우리를 수렁으로 끌고 들어가는 밑도 끝도 없고. 근데 그렇게 친문 반문으로 갈라치기 해가지고 몸살을 앓은 게 불과 5년밖에 안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힘들어했던 이명박근혜도 서로 지지고 볶고 싸우면서도 10년 했잖아요. 그 사이에 정말 이렇게 후퇴했구나. 민주주의도 절벽 벼랑 끝까지 왔고 그래서 촛불을 국민들이 들어주셨다면 이게 5년 단임으로 그냥 여기저기 쑤셔만 놓은 거예요. 근데 왜 법과 제도가 이 정도니 하면서 스스로 만족하려고 하고 스스로 주저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촛불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말 자체로 위로받는다 하시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면 이 길을 어렵더라도 계속 가야지 이렇게 좀 기운도 얻고 그래야 되는데 계속 과거 지사 가지고 지지고 볶고 싸우고 하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좀 환멸스러워 사실은. 네. 추 장관 어떤 분이 추 장관님 마스크를 조금만 내려달래요. 눈을 더 많이 약간만 됐습니다. 그 정도면 좋아. 네. 진짜 디테일하게 보시네요. 다들 워낙 지지하는 저는 팬들이. 이렇게 뒤집어 쓰고 있어도 저희는 어떻게든 상관없습니다. 그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는 좀만 내리면 그러죠. 마스크 똑바로 쓰라고. 혼나지 아주. 지지자들이 이중잣 때까지는 아닙니다. 많이 보고 싶으니까. 근데 지금 페이스북 저도 이제 막 보는데 이제 서로 과거지사로 지역주의로 상호 비방하고 시비하는 일은 그만합시다라고 단호하게 써주셨고요. 늦기 전에 제자리로 돌아오십시오. 다 함께 개혁의 길에 원팀으로 미래를 놓고 토론하며 민주당 지도자들의 실력을 보여줍시다. 부디 당부드립니다. 멋지다. 남겨주셨네요. 네. 자, 오늘 다룰 이슈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은 원래 추 장관님 사실 먼저 그 얘기를 조금 들어봐야 할 것 같아요. 공약 발표를 먼저 하셨잖아요, 그제. 그 얘기를 조금 먼저 좀 다뤄보죠. 그래요. 네. 왜냐하면 오늘 이 시간은 다른 정치 현안도 중요하지만 추 장관님의 어떤 공약이나 정책 그리고 전략 그리고 시민들이 지금 추미애냐 이재명이냐 추미애냐 이낙연이냐 이렇게 고민하는 분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추미애로 가야 한다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오신 거잖아요. 그렇지. 그 얘기도 들어봐야죠.
우선- 내놓은 공약들부터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불공평 양극화로 이대로는 20세기의 명예스러운 것도 있죠. 산업화 민주화의 성공이에요. 명예스럽지만 불명예. 그러니까 그 성과를 다 까먹는 일이 불공평 양극화이고 이 피해자는 국민 각자이고 미래 세대예요. 이 586으로 상징하는 기득권 세력 또 민주화를 이루었지만 또 한편의 그 산업화 세력은 부패해 있고 그러면 그 찌꺼기 사실은 이 기후 위기 뭐 이런 것들도 지금 살고 있는 세대가 산업화 과정에서 다 남겨놓은 거예요. 이게 지구 밖으로 방출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걸 고스란히 떠안고 해결해야 되는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 이 불공평 양극화 이 근본 원인이 어디서 오느냐를 문제를 봐야 되는 거죠. 레토릭으로는 전부 공정을 얘기하고 뭐 불평등 해소하겠다 얘기하는데 네. 그게 다 지엽적인 문제예요. 기본적으로 그 근본 원인은 그 지대 추구 시스템, 경제 시스템 자체가 땅 한 평이라도 없으면 내가 창업 아이디어가 아무리 뛰어나고 이게 대박 나고 고용을 엄청 일으킬 그런 좋은 산업 아이디어가 있어도 이걸 금융의 그 힘을 빌리질 못해요. 그렇죠. 금융의 공공성을 다 망가뜨리는 게 이 불로소득. 그러니까 땀 흘리지 않고 엄청나게 로또 받듯이 받는 네. 이 시스템. 네. 그래서 이 조지프 스티글리츠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미국 경제학자인데 미국의 이 시장주의, 미국의 활력을 소진시키고 갉아먹고 미래로 나아가지 못하고 발목 잡는 이것이 바로 지대추구 시스템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지대추구 시스템이 미국도 그렇게 골치 아픈 거면 우리는 오죽 더 심하겠느냐 하고 2017년부터 지대개혁을 줄기장창 주장해 왔는데 이 얘기 하니까 사람들이 그거는 표에 도움 안 되니까 우선 힘 있을 때 나중에 그 얘기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게 아니고 세종대왕께서 훈민정음 반포하실 때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바깥은 농부가 이 양반처럼 똑같이 글을 알면은 위험해진다, 사회가 불안해진다 이런 구박이 있었지 않겠어요? 네. 그러나 누구나 똑같이 글을 이해해야지만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좋은 세상이 된다라고 그분 나름의 어떤 철학이 있었으니까 그 어떻게 보면 그 밀어붙인 거죠. 강하게 그 훈민정음을 반포하실 수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 지대 개혁도 당장의 유불리를 계산하면 못하는 건데 근본 문제를 이해한 이상은 꾸준히 이해해서 그걸 국민들도 함께 문제가 그렇구나. 이 시스템 바꿔야 되겠구나. 해주는 그 힘이 그것이 옳기 때문에 그 자체에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해야 되겠다 해서 이걸 그러니까 2017년이니까 지금 한 4년 숙성을 시켜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죠. 1호 공약으로. 네. 그러니까 지대 개혁이 결국은 정의다. 그렇다면 네. 그 정의를 내가 알고 있는데 굳이 얘기하지 않고 주창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네. 아니 사실 이게 이제 부동산 문제 해법이라는 거죠. 궁극적인. 그리고 지금 부동산 문제가 국가 경제에 엄청난 주름살을 끼치고 있지 않습니까? 가계 경제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 전체적으로 네. 이게. 그래서 이제 국토보유세 등을 걷어서 전 국민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자. 그래서 이제 강조를 강하게 하셨어요. 공정과세 이루겠다. 합리적으로. 근데 그런 얘기를 좀 하거든요.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님의 어떤 그런 국토보유세라든가 지대개혁 지지하는 저는 국민들이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냉정하게 땅의 상당 부분을 대기업들이 가지고 있고요. 네. 그리고 언론 사주들도 적지 않게 부동산을 소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격렬한 저항이 있을 것이다. 이게 좀 저항이 있었으면 좋겠어. 이슈는 싸움이 붙어야 하거든. 근데 다른 그러니까 그 개혁을 해야 된다는 그쵸. 거예요. 네. 저항이 높으니까 네. 그게 정답이라는 거예요. 네. 아니 오히려 추 장관님한테 도움이 되는 거는 이게 싸움이 붙어야 돼요. 이슈가 다른 대선 후보들이 같이 좀 붙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이때 네. 추 장관님이 토론회나 이럴 때 네. 영리하게 이재명 지사를 활용해야 돼. 왜냐면 그렇죠. 약간 유사면이 약간 있는데 방법론적으로는 좀 다르거든요. 네. 아니 그거 설명을 방법론의 문제가 아니고요. 네. 근본적으로 다른 것에서 출발해요. 이재명 지사는 기본소득에 천착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고용 없는 성장인데 그 기본소득으로 그 고용 불안을 어느 정도 국가가 좀 보듬어 주자. 네네. 근데 그러면 재원이 있어야 되는데 국토보유세다 이렇게 간 것이고 예. 그건 하나의 한 단면을 본 것이고 저는 이 불공정 불평등의 근본 원인이 지대추구 시스템에 있다. 우리 사회는 그게 한정 자원이니까 부동산으로 다 포장이 돼 있다라는 거고요. 미국은 같은 지대추구를 해도 부동산으로 몰빵하지 않아요. 미국은 오히려 어떻게 보면 그 사회의 창의성을 유도하기 위해서 어떤 지재권 이런 것에 엄청나게 많은 그렇죠. 그 지대를 추구하게끔 부여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내일 모레 토론회 때 주제가 뭡니까? KBS 토론회 때? 이게 이런 게 들어가나요? 민생개혁 이런 게? 무슨 코로나 시대에 뭐 경제 처방인가 뭐 그런 경제 정책인가 뭐 그것도 밀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밀어넣으면 되겠네요. 당연히. 네, 어차피 네. 불공평 네, 양극화가 기본적인 그 어떤 문제 의식의 시작인 거니까 네. 네, 이건 뭐 충분히 다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우리가 이제 그 금방 부동산을 떠올리시는데 그게 아니고 부동산을 비롯한 기본적인 시스템. 특권 이익이 있는 곳에 과세를 하겠다예요. 하자. 그 특권에 대해서 과세를 그렇죠. 하겠다예요. 네. 그리고 그 얘기도 하셨어요. 내용 보니까 보통 이제 주택 쪽에 많이 하고 빌딩 가진 사람들 세금 적게 매긴다 이 얘기 있잖아요. 예. 네. 그래서 그거를 합쳐서 하는 게 아니라 각각의 그렇죠. 세금 그러니까 매기겠다. 토지 보유세를 하면은 뭐 강남의 개발은 사실은 국가 도시 계획으로서 사실은 그 모든 자원을 쏟아부어서 강남 개발이 된 그렇죠. 거예요. 네. 그러니까 강남이 땅값이 높은 게 교육 투자를 하고 어떤 기업의 그 타운으로서 조성한 네. 계획 도시적인 성격인데 그렇죠. 네. 그걸 그 땅 주인이 다 먹는다 그러면 거기에 기한 국민은 뭐겠어요. 그래서 뭐 강남의 땅 한 평이 예전에는 10원 하다가 10원 거래를 가져고 누가 떠올라 윤심원이 떠오르네. 10원 하다가 이제 1억이 됐다. 지금 요새 한 평당 웬만한 골목도 1억을 해요. 네. 네, 평당 1억이다 그러면 그 엄청난 막대한 불로소득은 당연히 국민 모두가 하나의 그 국민으로서 네. 국민 배당, 주권 배당을 받을 자격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 누릴 얘기를 수 하는 있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또 네. 이제 시리즈로 계속 이제 그 공약 발표를 하실 건데 네. 2호는 어떤 방향으로 좀 고민하고 계시나요? 2호는 제가 토요일 날 네. 그 평화를 주제로 문정인 교수님과 대담을 하다가 예. 그 마지막에 그거 잘 안 들으시죠? 네. 들으세요. 숙제. 박시영 TV만 들으라고 홍보하시고 여러분 추미애 TV도 좀 들어주세요. 네, 그날 이게 깔때기가 는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여유가 생긴 거야. 아, 좋아요. 여유가. 좋습니다. 그날 제가 마지막에 에코 팔러틱스, 에코 정치학을 가지고 사실은 이 기후 위기가 만만치가 않거든요. 생존의 문제이니까 지금 더 급한 일이 많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아닌 거예요. 역시 이 재난도 가난한 사람한테 가장 먼저 불어닥치고 최빈국에 먼저 불어닥치고 우리에게는 식량 위기가 오는 것이고 우리가 자급자족하는 국가가 아니에요. 저기 다른 미국 캘리포니아의 산불로 또는 가물어서 네. 뭐 밀농사가 안 됐다 그러면 우리 빵값이 올라가요. 맞습니다. 예. 네. 식량 자급률이 워낙 낮아요. 네. 그래서 이건 우리의 위기인데 이게 그냥 현실화 지금 눈에 안 보인다고 우리가 그냥 편하게 생각하는 위기의식 없는 위기가 제일 겁나는 거죠. 그건 정치인이 풀어야 될 문제예요. 사람들이 전쟁에 대해서는 전쟁이 일어나야 전쟁 났구나. 그때는 피난 가는 거엔 방법이 없잖아요. 그건 정치 실패예요. 전쟁을 예방하는 것이 정치 지도자의 역할인 것처럼 기후 위기 역시 이미 이 가물어 가지고 우리가 먹거리가 당장 없어진다라고 네. 하면은 가난한 사람 서민이 가장 피해를 입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예방하는 게 정치의 역할인 건데 지금 이 와중에 무슨 과거지사 가지고 싸우게 생겼나요? 아니 진짜 네. 묵직한 거를 계속 던지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우리 사회 근원적인 문제들 네. 대비할 핵심적인 멋있는데요. 네. 제 입탄도 너무 기대가 되네요. 그 개헌도 생각을 하시는 거죠. 개헌은 그 지방분권 개헌을 했으면 좋겠다. 라고 했고요. 개헌은 사실 좀 아쉽죠.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 개헌안을 발의했을 때
사실 여야가 다 동의할 수 있는 내용으로 내용들이었죠. 해놓은 건데 그걸 그 불성립 시켜가지고 이렇게 폐기해버린 건 대단히 안타깝죠. 아니 정책 대결의 장이 형성이 되면 네. 장관님이 딱 올라탈 수 있는 준비는 딱 돼 있네. 지금 이 정책 대결이 형성이 안 되고 있죠. 민주당에 무슨 지역 감정이니 막 쓸데없는 거 가지고 지금 논쟁을 벌이고 있잖아요. 이재명 지사도 그 얘기를 했더라고요. 추미애 장관님 이 토지개혁, 지대개혁 이걸 얘기를 하면서 응원한다. 자기보다 더 근본적인 어떤 아니 그런데 왜 이재명 지사만 저를 응원해요? 그러니까 그 낡은 지역주의 가지고 싸우는 게 지긋지긋하면 이재명 지사뿐만 아니라 그렇죠. 무슨 이낙연 후보도 저를 반갑다라고 해야죠. 그렇죠. 제가 이낙연 후보님의 신복지 국가론 가지고 우리 좀 더 치열하게 토론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반가워해요. 신복지 국가가 뭔지 구복지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당신도 답답할 거 아니에요. 알릴 기회가 없어서. 그렇죠. 네. 그거 재밌겠다. 경선 후보 6분이 한 명씩 지목하는 거야. 네. 정책 대결로. 네. 그러면 1대1 토론을 붙여. 당이 다양한 방식으로 흥행을 띄우겠다며 경선 후보. 네, 네. 네, 맞습니다. 1대1 토론 재밌을 거 아닙니까? 정책 토론으로. 네. 네. 그렇게 1대1 토론장 만들어주면 또 그런 얘기 하거든. 지역 감정. 형수, 지역 감정 뭐 이런 아니 얘기 그것도 또 본인이 직접 그러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본인은 뒤에 점장에 딱 있고 이 줄 세운 의원들 시켜가지고 옆에서 싸움 막 붙였죠. 사이드에서 들어가니까. 네. 근데 진짜 안타까운 민주당이 어떤 정당입니까? 지역 감정 이런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투쟁했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지역 감정 조장하는 우려먹는 사람들 네. 이게 정말 나쁜 사람들 아니에요. 그럼요. 네. 사실 퇴출시켜야죠, 사실. 저는 이 부분에 굉장히 화가 나더라고요, 사실. 오늘 뭐 이낙연 후보가 CBS 인터뷰 하면서도 그 기자들이 쓴 거를 믿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논조예요. 그 신문 보도를 기초로 해서 발언했던 정치인들이 바보가 아니지 않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근데 그 원문을 찾아보면은요. 네. 약간 오해 소지가 있는 질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의 그 답이 질문이 보면은 중앙일보 기자가 한 질문을 보면은 그 이낙연 후보가 마치 약점이 많은 후보란 얘기냐 질문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원래 기자가 물었던 질문을 보면은 그런 질문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재명 지사의 강점이 뭐냐, 자기가 생각하는 강점이 뭐냐 이런 취지로 물었는데 그러지 질문을 약점이 뭐냐, 이낙연 후보의 약점이 뭐라고 약점이 많다는 거냐라는 맥락에서 백제 그걸 갖다 놓으니까 굉장히 오해 소지가 많은 거죠. 이래저래 뇌피셜들이 엄청 들어가가지고 해석의 영역에 해석의 영역이 너무 많은. 그렇죠. 아니 근데 원문이 공개가 됐잖아요. 원문이 공개가 됐죠. 원문 읽어보면 그냥 이해가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사실? 이해가 됐죠.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또 야 이재명 지지하네. 박수영 대표 이재명 지사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 백제나 막 이런 워딩들 있잖아요. 그건 그러니까 잘못 좀 그런 거를 그래요. 굳이 그 언급할 필요는 없지만 네. 그 맥락과 진위는 원문 읽어보면 다 드러나거든. 아니, 그러면 원문을 적어도 보면 이해가 돼요. 민주당이 어떤 정당이냐고. 네. 그런 망국적 지역검정을 깨트리기 위해서 투쟁했던 역사가 있는 정당인데 그러면 참모들이 하더라도 그거 그거가. 그만해라 네. 라고 따끔하게 얘기를 해야지. 분위기 끊어야지. 이걸 그걸 즐기고 있으면 어떡해? 며칠씩 끌고 갈 이슈는 분명히 아이고, 아니죠. 참. 네. 추미애 전 장관님이 보시기에 지금 민주당 상황이 어떤 것 같습니까? 제가 아까 페이스북. 페이스북 고 기자님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 심정이죠. 좀 지겹다 사실. 네. 제가 지겹다고 하면 오죽 참다 지겹다고 하겠습니까? 네, 그만 좀 하자. 네, 네. 있는 지지자도 지겨워서 다 털고 일어나겠다라는 거죠. 아니 그 지역주의 말씀처럼 지역주의로 그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사실 김대중 대통령 같이 준비된 대통령은 IMF 이전에 대통령 됐으면 IMF 오지도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뭐 박정희에 대해서 산업화에 뭐 신세 졌다 자꾸 그러는데 산업화보다 더 중요한 게 그 3차 산업혁명이고 그죠? 그렇죠. 네, 그 그때는. IT 강국으로 간 것이고 근데 그런 걸 IMF 와중에도 레일을 깔아 놓으셨는데 네. 만약에 그분이 좀 더 젊어서 이 우리 사회를 이끌었다면 저는 이미 그 한 1970년대 중반에 우리는 일본 이상으로 앞서 나갔을 것 같아요. 네. 그런 안타깝죠. 아쉬움들이 네. 있는 그리고 거죠. 뭐 말하면 알겠지만 추 장관님 고향이 대구 아닙니까? 그리고 그 진짜 어목했던 시절에
지역 감정, 지역주의에 맞서 싸우기 위해서 그렇죠. DJ 손을 들고 같이 싸운 거 아닙니까? 그걸 다 아는데. 아, 참. 저기 지역 제 얘기 정치도- 들으러 왔는데 딴 얘기 하지 말래요. 아, 확실히 깔때기가 늦었어요. 늦었어요. 네. 근데 경선 아무튼 최소 2위는 하셔야 결선 맞아요. 투표 하는 거 아닙니까? 최소한 2위는 하셔야 결선 투표 가는 거 아닙니까? 제가 2위를 해야 예. 저는 1위를 할 생각이지만 예. 2위를 해야 예. 2위를 해야 민주당 집권 가능성이 있죠. 그렇습니다. 네, 제가 최소 2위를 안 한다 그러면 계속 지역주의 가지고 쓸데없는 말 하고 네. 그러면 2위를 할 수 있는 방안, 보관 한마디 좀 알려주시죠. 한 가지. 특별한 보관은 없어요. 일당백으로 뛰자. 아니 지지자들이. 아니 그냥 맨 땅에 헤딩 이것도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걸 충분히 국민들께 이해시키는 거예요. 아까 그런 제대로 이해시키기. 제가 지대개혁 말씀드릴 때 세종대왕이 이런 마음이었겠구나. 온갖 구박 다 받고 유교로 가는 전성시대였잖아요. 그러니까 불교에서 유교로 넘어오고 수성의 군주이죠. 그러니까 그 선대가 창업해 놓은 걸 물려받아서 네. 막 피를 흘리고 물려받았는데 그러면 그때의 그 공신들한테 발목을 잡힐 뻔하잖아요. 네네. 네. 그런데 그걸 뿌리치고 그 백성의 편에 서서 훈민정음을 얘기할 때 이래야지만 우리 자자손손이 중국에 예속되지 않고 우리의 문화를 가질 수 있겠구나. 우리의 말과 글로. 이렇게 그게 하나의 나라의 힘이다라고 느끼셨던 것처럼 저는 지대개혁을 지금 얘기해야지만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우리의 인재들이 자기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 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이게 지금 우리가 제가 뭘 개혁을 얘기하면 저쪽 기득권 세력은 뭐라고 하나요? 이념 시비를 걸잖아요. 뭐 빨갱이 얘기 바로 나오죠. 제가 무슨 이념에 기죽을 일이 뭐가 있습니까? 네, 그러면 나마저도 그런 개혁의 처방전을 알고도 말을 못하면 그냥 이건 수구 기득권 세력에 발목 잡혀서 우리의 미래 세대는 한 걸음도 못 나아간다. 정치를 왜 합니까? 이런 거 하려고 하는 거지. 그래서 여기에 제가 최선을 다하면 저는 여한이 없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언론이 보면은 초기에는 추 장관님 나왔을 때 막 때리려고 마음 먹거든. 네. 먹었는데 추 장관님 워딩이나 여러 가지 입장 표명 나오는 것이 흠잡을 때 별로 없는 데다가 윤석열이 꼬꾸라지고 있잖아요. 서서히 빠지고 있으니까 추 장관이 오히려 존재감이 올라가고 그때 그 갈등했던 핵심 이유가 뭔지가 사람들한테 이제 전달이 막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오히려 제가 볼 때 보수 언론이 추 장관님 안 때립니다. 그렇죠. 네. 약간 오히려 언급을 안 하는 것이 자기들한테 좀 도움이 돼요. 언급을 하는 게 하면 할수록 본인들이 심혜전 장관의 그 상승세가 올라간다고 생각하기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 별로 언급을 안 해요. 요즘. 아니, 그래서 이제 저의 그 몇 안 되는 사람들 중에 의견이 막 분분해졌어요. 이 진흙탕 싸움에 빨리 끼어드셔서 뭐라고 해야지만 언론에 노출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 언급이 좀 많이 되게? 담해지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러지 마세요. 내가 그렇게 하려고 이 판에 끼어든 게 아닙니다. 제가 지금 그거 물어보려고 그랬거든요. 저는 지대개혁 얘기하고 미래를 얘기하고자 이 판에 끼어든 겁니다. 내 적수는 윤석열도 아니고, 네. 윤석열 때문에 나온 정치도 아니고, 검찰 개혁이고, 그 개혁을 더 확장을 해서 사회 대개혁이라는 약속을 했던 당 대표였고, 5년짜리 단임 대통령이 다 할 수 없는 거 너무나 잘 이해하니까 그걸 이어받아서 뭘 해야 될지를 낱낱이 말씀을 드리려고 나온 거다. 그래서 이렇게. 저는 자, 잠깐 이 대목에서 우리 많은 분들 박수 한번 보내줍시다. 추 장관 힘내라고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이런 그러면 박수 말고 원픽이 되셨나요? 그게 묻고 싶어. 말 따로 행동 따로 이게 가장 문제예요. 저는 말과 행동을 일치시키려고 이 무대에 나왔는데 박수 한 보내주시고 명도 제가 설득을 못 시켰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최소 2위가 됩니까? 아니, 저는 그냥 약간의 조금 기대가 있다면 네. 이게 지대개혁 관련된 말씀 듣고 이거 세종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엄밀히 말하면 진짜 개혁군주 아닙니까? 그렇죠, 진짜 그렇죠. 백성들을 향해서만 바라보고 갔던 거고 이 개혁성과 또 세종 말씀까지 해주셨는데 지대개혁이란 말이 네. 조금 어렵다. 사실은 그 지대, 뭐 지주, 뭐 이런 표현들 등장하면 이념적으로 몰고 가는 사람들도 많고 네. 이렇기 때문에
지대가 땅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말씀하셨지만 이제 특권에 대한 어떤 그쵸. 해체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것들 좀 더 쉽게 좀 더 많이 언급될 수 있도록 뭔가를 만들어내는 게 지금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듣고 있으면 쏙 빠져들거든요. 근데 이걸 들을 기회가 많이 없으니까 좀 더 많이 알릴 수 있는 좀 뭔가 좀 간단한 걸로 약간 스낵컬처 같은 그리고 거 사실 던질 수 있는 정책을 얘기하더라도요. 언론이 잘 안 써줘요. 거. 그러니까 정책에 대해서는 큰 관심이 없습니다. 요걸 뭔가 솔직히. 조금 바꿔야 되는데 오늘부터 머리 좀 써봐야겠어요, 저도. 아니 저한테 그 우리 댓글 많이 다는 우리 박신TV에 감자님이 있잖아요. 감자님. 감자, 있는데 포테이토. 예. 그분이 연락이 왔어. 추장관님 돕고 싶대. 자기 울산 사는데 어떻게 도와야 할지 그래서 아. 캠프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뭘 하고 싶은데 물론 늘 하죠. 지금 뭐 퍼나르기도 하고 뭐 이런 건 다 하는데 네.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 없냐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좀 연결을 해서 좀 더 조직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질문 장관님한테 좀 궁금하신 거. 그 의원들이 좀 어떻게 좀 장관님 많이 도와주나요? 현역 의원들이? 이제 뭐 그 노골적으로 줄 서서 도와주는 의원님들 있고요. 또 네. 대부분은 줄 안 쓰고 그냥 있고요. 그분들은 그 예비 경선 당시에 이렇게 보고 네. 사실 그 지대 개혁도 제가 2017년에 얘기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초선 의원 되신 분들은 모르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금 알아가는 과정에 있고 보고 굉장히 기대된다라고 하고 어쨌든 마음속으로 이렇게 응원을 보내는 의원들은 많이 있어요. 네. 이번에 네. 그러니까 아까 지역주의 감정 뭐 이게 지역주의 망령에 대해서도 추 장관님이 말씀하셨지만 이번에 이제 많은 당원들이 분통을 터뜨리는 일이 금요일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법사위원장 넘기는 문제, 네. 이 상임위 배분 관련해서 분통을 터뜨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가장 먼저 선명하게 입장을 발표하신 분이 바로 그렇죠. 추미애 장관님이 입장을 딱 내셨어요. 네. 그 얘기를 조금 들려주시죠. 원래 이제 제가 그 법사위에 대해서는 문제가 많다를 느끼고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이 법사위 역사를 아는 거죠. 뭐 이걸 물론 우리가 야당 때 법사위원장을 우리가 차지했어요. 네. 그래서 말이 안 되는 그런 반개혁적 입법을 자초시키고 많이 했죠. 네. 이명박근혜 정부 시절에 우리가 법사위원장을 고수를 하는 것은 바로 국회가 입법을 해줘야지만 사회 대개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법사위원장을 해야 되겠다는 것이지 이걸 우리가 전리품으로 생각한 건 아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걸 전리품으로 생각하고 쉽게 양도를 해줄 수도 없는 거예요. 사회 대개혁을 약속을 하고 자 검찰개혁, 언론개혁 했습니까? 입법으로 안 했잖아요. 네. 저한테 어떻게 위로시키냐 하면 당에서 장관님 계속 추윤 갈등이라고 하니 언론이 장관님도 너무 피곤하시고 억울하시잖아요. 이제 민주당이 국회를 통해서 입법 과제를 해결할게요. 검수완박하겠습니다. 그래요. 수사 기소 분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믿지 우리 동지들이니까 네. 꼭 그렇게 해주세요. 2월에 하겠다는 거, 2월에 입법 발의하겠다고 이낙연 대표도 끄덕끄덕 약속하고 윤호중 법사위원장도 약속을 했어요. 근데 안 한 채로 그냥 선거 치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선거 전에 하면 선거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걸 해야 지지자가 신뢰를 하고 다른 개혁도 하겠네 라고 믿는 것이지 이거 안 하고 딴 개혁하겠다 그러면 신뢰를 어디서 찾습니까? 선거와 상관없이 해낼 때 야, 저 집단은 한다면 약속 지키네? 그걸 보고 표를 주는 것이지 라고 얘기를 했더니 어쨌든 안 하는 눈치예요. 그러더니 그냥 4월 총선 지고 난 뒤에 이걸 조국 탓, 추미애 탓 하길래 이게 속에 그냥 우라통이 터지는 거예요. 어디다 말할 데는 없고. 그러면 이제 보니까 2월에 한 말이 다 거짓말이었어요. 그러니까 언론개혁 상임위 하는 그 상임위도 주겠다. 야당한테. 법사위도 주겠다 하면은 이제 더 이상 그러니까요. 안 하겠다죠. 어떻게 개혁을 할 것인가. 네. 참. 근데 이거는 민주당 지도부의 어떤 그 리더십의 문제라고 장관님 보시는 거예요? 신뢰의 문제 아닐까 싶어요. 네, 그러니까 지지자한테 사회 대개혁을 약속했으면 입법으로 완성되는 것인데 만약에 이제 야당한테 꼭 줘야 된다라고 한다면 네. 이 체계 자구 심사를 핑계로 해가지고 법안 발목을 잡았으니까
체계 자구 심사를 우리처럼 그렇게 하는 데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면 정부에서 법률안 내거나 또는 정부 시행령 가지고 다듬고 체계를 네. 봐주는 데가 법제처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국회도 의장 직속 또는 사무처 속에 책이 전문가들을 뽑아가지고 국회직처럼 이렇게 전문가들한테 주면 그 일을 주면은 뭐 예산 심사할 때 전문가들이 예산안 그렇죠. 봐주잖아요. 네. 네. 그러면 거기서 어차피 의원들이 입법하기 전 과정에서 그 법제실을 거치거든요. 봐주거든요. 또 봐줘도 또 상임위별로 또 이렇게 서로 조화를 맞춰야 될 게 또 있기 때문에 네. 또 정부의 의견도 들어가고 뭐 할 거 아니겠어요. 네. 사회 각계각층 심사 중에 또 의견 들어오면 그러면 이제 그렇게 법안 성안이 되면 또 한 번 더 줘가지고 거기서 전문적으로 또 스크린을 다 한 다음에 본회의에 올리면 되는 거지요. 진짜 그걸 법률가들이 국회의원들이 할 이유가 없는 예, 거예요. 예. 그 핑계로 발목을 잡으니까. 그럼 그걸 국회법 개정을 하면 후반기에 줘도 되는 거죠. 전리품도 안 되고. 그걸 먼저 해버리면 네. 되는데.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지금 대선 후보들 입장이 4명이 나왔어요. 지금 보면은 추 장관님하고 이재명 지사 쪽에서는 철회 또는 재고 재고, 일정을 예. 한 거고요. 네. 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 정세균 전 총리도 비슷한 입장이야. 제도를 좀 바꾸면 먼저 그 다음에 하고, 네. 양보를 할 수 있지만 제도를 바꾸지 않는 한 안 된다. 이런 입장인데 이낙연 후보만 이낙연 전 대표만 지금 그냥 결정에 별 문제 없는 것처럼 합의를 입장을 냈어요. 존중한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예. 좀 다른 입장을 분명히 보였고요. 아니 저- 그게 그러니까 2월에 입법 발의 약속을 해놓고 왜 안 하셨냐 그러니까 그 예비 경선 토론에서 그 특위 만들어서 했고요. 국회는 상임위가 다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미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내가 할 일 아니었어요라는 그러면 얘기잖아요. 지금 예. 상임위도 야당 위원장 시켜놓고 그럼 어떡하냐. 못하게 했으면은 그걸 지금 와서 지지한다 그러면 안 되지. 아 나도 속았다라든지 그거 주면 안 된다라든지 해야 2월 달에 한 말이 맞는 진정성이 거죠. 있는 예. 걸로 되는 건데. 아, 이번에 너무 아쉽고 열받는 게 사실 저는 이제 뭐 물론 진실이 뭔지는 모르겠으나 그냥 제가 보는 견해는 이거는 야당의 원내 그 뭐랄까 교섭 전략으로 추경하고 이 상임위 법사위원장 포함해서 원구성 재협상 이 부분은 분명히 패키지로 야당의 머릿속에 이미 들어와 있거든요. 네. 추경 빨리 처리해야 할 상황이었기 때문에 정부 여당이 시간적으로 몰렸고 그 사이에 이 부분을 원구성 재협상에 대한 카드를 야당은 어떻게든 전리품으로 가져가려고 했을 거고 그러면 여당 내에서 원내 사령탑이나 지도부가 당 지도부가 이 부분은 충분히 예상이 가능했는데 속수무책으로 어떻게 보면 당했단 말이야. 제대로 의원 쪽에서 논의도 못했고 시간이 쫓겨갖고 근데 이게 말이 되냐고. 근데 기자들 얘기를 좀 들어보면은 이게 민주당 지도부의 어떤 리더십 문제라기보다는 결국에는 상임위 배분이라든가 의총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요 다수의 민주당 의원들이 이렇게 찬성한 거 아닙니까? 소수 의원들이 막 이의 제기를 한 거고 네. 이게 민주당의 어떤 한계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에이. 분들도 있습니다. 지금. 이거 진짜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바둑 두다가 잠시 어디 화장실 갔다가 다시 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수를 계속 겨루면서 나는 몇 수 앞을 보고 있고 저쪽에서 이렇게 나오면 난 이렇게 해야지라는 걸 머리를 분명히 썼을 거란 말이죠. 그러다가 뭔가 정신이 팔려가지고 그 자리를 뜨고 딴 생각하고 있다 다시 와서 봤더니 이 판인 거야. 그래서 이거 새로운 해석인데. 아니, 수에 완전 말려버린 겁니다. 이거. 아니, 저는 당이 의원들이 독선 프레임에 대해서 갇혀 있구나 느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여론조사해 보면 부동산 때문에 무능 프레임은 약간 있었어요. 그다음 내로남불이 좀 컸죠. 네. 위선과 오만 이거는 있었어요 분명히 잘못한 게 몇 명 있었고 부동산 문제도 그러나 독선은 국민의힘 쪽의 지지자들이나 일부 요구했지 민주당 지지자나 중간층에 있는 분들은 독선 프레임에 별로 강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개혁을 왜 못하냐. 그렇죠. 180석 줬는데 이 부분에 대한 안타까움이 더 강했거든요. 근데 독선 프레임에 빠져 있는 거예요. 마치 그것 때문에 다 꼬이고 민심이 있는 떠나 것처럼. 있었던 것처럼 4.7 재보궐선거도 그런 것 때문에 진 것처럼 그게 아니거든. 그래서 야 이거 잘못 판단하고 있었구나 이분들이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게 제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저희 그냥 뇌피셜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주로 이제 많이 국회에서 상대하는 여러 직업군 중에 하나가 저는 기자들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기자들은 이번에 평가가 잘했다 이거잖아. 잘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그게 이제 어떤 그
독선 프레임에서 이제 벗어났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그런 기사들 언론들이 평가가 많거든요. 오늘 그러니까, 사설들이 다 그랬어요. 높이 평가한다. 예, 그러니까 아 어떤 좋지 그들이야. 그러니까 말이야. 일상적으로 접촉하는 어떤 그런 여론이라는 그 창구 거기서 이 한계가 좀 거기서 노출되는 게 아닌가 그럴 수도 그런 있어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만나는 언론 그 기자들 네. 이분들이 민심의 소리를 그대로 전달하는 사람들이 아닌데 네. 여의도 정치에 함몰되면 늘 그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가 저는 생각이. 근데 여의도 정치라는 게 결국은 그 언론사 기자들이 사실은 언론이 사회 공기로서의 역할을 기능보다는 하나의 그 언론사의 배치 네. 직업을 가지고 있는 직업인처럼 돼버린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광고주의 네. 입맛에 맞는 뭐 광고주 이익을 더 우선시하는 네. 네. 우리 사회 공기로서의 역할보다 광고주 이익을 더 먼저 중시하는 그런 그 회사원 같은 신세 뭐 이렇게 돼버렸으니까 주로는 뭐 광고주 그러면 자본 세력이잖아요. 네, 뭐 네. 조중동으로 대표되죠. 그 여론을 듣다 보니 그냥 순치가 되는 거예요. 본분을 망각한 채로. 그래서 언론 개혁이 필요하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고주로부터 독립된 편집권의 확보, 기자가 기자답게 막 글을 쓰고 예. 마음대로 팬들의 자유를 돌려주는 거죠. 그 기자 개인을 위해서 좋은 거예요. 그럼요. 그러고 나서 그거에 대한 또 책임도 질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고. 예. 장관님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게 네. 문체위라든가 이런 데가 이제 야당 몫으로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실제로 언론개혁법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 아니냐? 못하죠? 걸린 거지 뭐 이제. 못하는 거죠. 못하죠? 그러니까 뭐 직권산정을 국회의장이 하지 않는 이상 네.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못하죠라고 예. 하셨습니다. 이거는 진짜 아니 그냥 그 아니, 검찰 보이는 개혁 거니까. 못하죠. 검찰 개혁이 이제 그냥 검찰이 이다지도 문제가 심각한구나 해부해서 안 것뿐이잖아. 알았던 것. 아니 그러니까 네. 유일한 방법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는 것밖에 없는 거잖아요. 지금 네. 시한적으로 보면 그렇죠. 다음 넘어가기 전에. 네. 근데 이제 언론개혁은 특히나 상임위 자체가 문체위원장이 8월 달에 상임위 조정을 하면 네. 야당 쪽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어려운 거고. 그렇죠. 예.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에서 내놓은 언론 개혁안을 야당에서는 다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뭐 더 이상 진행될 수가 없는 상황. 아니 심지어 제가 그 언론 개혁을 하도 징벌적 손해배상 하나만 집어넣어도 달라질 거니까. 그러니까 그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들한테 알아보니까 할 의사가 별로 없어요. 아니, 그래서, 위원장이 미온적이었더만요. 그래서 제가 하도 답답해서 법무부가 상법이 기본법이에요. 민법 상법이. 그러니까 특별법으로 다른 상임위 가 있는 거 빼놓고는 기본법은 국민의 권리 의무, 상사적이거든 민사적인 다 법무부 소관이에요. 네네. 상법이 법무부 소관이라는 걸 잘 몰라서. 네. 그래서 그 상법 기본법의 상행위편에 상행위에 언론도 역시 광고를 목적으로 해서 거기도 기사를 비밀이 낼 수도 있으니까. 있는 것이고 하잖아요. 그 기사를 팔기도 하고. 그래서 주식회사 편의 상행위 그 상행위에다가 그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500까지 물리는 네. 개정안을 냈더니 네. 입법 예고를 했는데 정부안은 어떻게 해야 돼요? 국무회의에서 통과를 해야 되는데 예. 국무회의 통과가 안 돼요. 그거는 지금 대권 후보인 총리 이낙연 방망이를 쳤어야 되는 거. 정세균 총리죠. 방망이를 쳤어야 되는데 정세균 총리. 안 하는 거죠. 그러면 장관이 이런 걸 자꾸 얘기하면은 국회의원들 중에도 입법 발의를 하면 되잖아요. 응? 그럼 국무회의 상정 절차를 안 거치고 바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그게 법사위도 할 수 있는 건데 이제 그런 걸 해봐야 법사위원장이 이제 브레이크 법안을 상정을 안 시키고 하면은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관님이 네. 이낙연 총리하고 정세균 총리 다 겪은 거죠? 그렇죠. 야, 두 분은 떨고 있겠는데 속속들이 다 알고 있어서. 아니 이런 얘기하면 또 저 인간은 또 저러는구나 얘기할 수도 있는데 솔직히 이낙연 전 대표하고 정세균 전 총리는요 그 계실 때 좀 잘했었어야. 위축되지 말고 말하세요.
총리나 대표로 계실 때 두렵죠 왜- 지금 뭐 말하는데 두려운 거죠. 아니 두려운 게 아니라 또 저놈은 또 누구 지지하네 뭐 또 딱 보니까 또 저 댓글 또 나중에 그렇게 달리게 생겨서 너 결국엔 추미애 전 장관 지지했구나. 아 원픽. 예? 원픽이었구나. 뭐 오늘 원픽으로 아니, 수렴되고 솔직히- 계시는 중. 예, 네. 솔직히 대표하고 총리로 계실 때 좀 잘했었어야 된다 생각이 그러니까 듭니다. 예, 그런 또 어차피 본인들이 걸어온 길이 그대로 남아 있고 기록으로 다 남아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분명히 어떤 평가가 이루어질 것 같고 저희가 오늘 추미애 장관님 나오신다라는 얘기 이후에 각종 게시판에 추 장관님 관련해서 질문들 올라온 거 몇 개 좀 추려봤는데요. 네. 이 질문들 좀 드리면서 답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건 뭐 앞서서도 짧게 언급해 주셨는데 180석이라는 압도적인 의석을 확보했으면 네. 어떤 결과를 내야 한다고 보시는지 이게 닉네임이 회계학 산책님이 보내주셨는데 어떤 결과가 났어야 된다라고 보시는가요? 검찰 개혁은 진작에 끝냈어야 되고요. 사실은 제가 당 대표 시절에 선전이라는 그 심천이라고 하기도 하고 옛날 그 어부들이 예. 예, 고기 잡아서 유지했던 촌락 도시예요. 그게 전기버스가 다니고요. 매연이 없어요. 그리고 심천이요? 선전 네, 그리고 알죠. 모든 결제를 네. 이 바코드 같은 걸로 디지털로 하죠, 해버려요. 거기는. 디지털로. 그리고 최근에 중국 정부가 그 CDBC라고 CBDC,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국가 그러니까 디지털 화폐를 만드는. 네. 우리는 디지털 화폐 가지고 뭐 불법인이 아닌 이 논란을 벌이는데 중국 중앙은행이 굉장히 강력하게 밀어. 그 블록체인을 활용해 가지고 도입하겠다라고 네. 했어요. 그러면 중앙은행이 그 정도로 나설 정도면 사회 인프라와 수용성이 그만큼 기반이 넓구나. 중국 이 10몇억, 14억의 인구가 그걸 다 숙지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디지털 그 리터러시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우스갯소리로 거지들 구걸도 우리는 리터러시가 아주 높은 국가인데 일리터러시 디지털 분야에서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그 학습시킬 전문 인재도 부족해. 그러면 지금 이뤄놓은 이 산업화 민주화 이것이 코로나만 딱 지나고 싹 안개가 그치면 당장 내려가 버릴 수도 있어요. 뽀록 나는 거죠. 마치 그 수영장에 물 빠지면 네. 누가 팬티를 안 입었을까요? 네. 다 적절한 드러나듯이. 적절한 비유입니다. 네. 적절한 비유예요. 예. 정체가 실력이 다 노출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겁나 사실은. 그래서 이런 미래로 가는 준비를 신속하게 뭐가 있어야죠? 예산이 있어야잖아요. 발목 잡지 말고 전 국민 빨리 주고 시장 소비 활력 일으키고 뭐 그거 8% 올린다고 무슨 뭐 밤에 갑자기 기습할 필요가 있나요? 88%는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건지 몰라요. 그럴 바에 그냥 80% 예. 정부가 다 책임져요. 8% 올려놓고 그거 가지고 뭐라고 하지 말고. 그거 진짜 중요한 말씀. 속도도 중요하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네. 그래서 빨리 한 걸음 더 미래로 나갈 준비를 착착 해야지만 이 좌절한 청년들이 희망을 가지는 거예요. 우리랑 다 비슷한데 중국의 북경대 그런 데 가면 밤에 불야성이에요. 그러니까 창업을 했는데 이게 다 대학 연구소에 들어가서 창업을 하고 그 창업이 대박 날 때까지 지원을 받고. 지원. 예. 그러면 전부 이 창업 동아리들이 요소요소에 다 있어요. 네. 우리는 그냥 강남의 학원가가 이렇게 질비하고 그게 땅값을 바치고 있는데 중국은 북경대 거리에 다 이 창업 인큐베이팅 하는 걸로 포진이 돼 있고. 그러니까 옛날 벤처들 네. 쫙 그렇죠. 네. 밖에 나갔던 중국 애들이 다 북경으로 다시 들어와요. 들어오죠. 네. 자, 이어서 청년 취업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시나요? 에스크123님. 네. 제가 아까 지대개혁 여러분들이 막연하다 그러셨는데 그 지대를 포함한 특권 이익이 있는 곳에 공정한 과세, 합리적 과세를 하겠다요. 예를 들어 우리 토지 불로소득에 보유세만 네. 한 0.5%, 그 0.5%는 미국의 절반 이하 수준이에요. 그것만 거두어도 30조가 생깁니다. 네. 그러면 그 30조를 가지고 청년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죠. 청년 일자리 그러면 요즘 고용도 없는데 어떻게 만들어요? 많아요. 왜냐하면 그린 뉴딜이라고 했죠. 휴먼 뉴딜이라고 정부가 발표했죠. 그런데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 기후 위기나 환경에 대한 대응 이런 거 하는데 여러 가지 이 R&D 투자를 해주고 하면은 여기 일자리가 무지 많이 생기는 거예요. 실제 외국에서 미국에서 그렇게 하고 있고 우리도 빨리 그런 일자리로 기술 전환을 해야지만 이 따라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됐건 이게 기승전 지대 개혁으로 다 연결이 돼가지고 그게 잘만 되면 이렇게 파생되는 것들이 다 만들어진다라는 말씀이시고. 아니, 오늘 좀 보니까 저도 까먹었었는데 8월 3일까지가 2차 국민 선거인단 모집 기한이에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실 1차 때 워낙 붐이 일어서 있으니까, 네. 그다음에 경선 일정이 좀 연기되다 보니까 이제 선거인단 이게 붐업이 조금 주춤하는 양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보시는 분들 아마 선거인단 대부분 가입을 했겠지만 주변 네. 사람들한테 적극적으로 추미애 장관을 좀 찍어달라라고 호소할 수 있는 2차 선거인단 모집이 8월 3일이니까 꼭 좀 8월 3일까지입니다. 까지. 네. 예. 신경 쓰셔야 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그런 의미에서 지금 뭐 동접도 많이 붙고 했으니까 박시영 TV 구독 좀 많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오신 김에 추미애 TV 구독도 함께 해주시면 앞서 그 문정인 교수님하고 했던 대담이라든지 이런 거 네. 우리 박시영 대표가 못 봤다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다 보실 수 저 있고 혼났습니다. 또 혼났습니다. 어떤 여러모로 도움되니까요. 박시영 TV, 추미애 TV 아까 모두 어떤 분이 추미애 전 장관님이 디지털을 말할 줄이야라고 댓글을 다셨는데 디지털 커런시. 커런시를 말할 네, 네. 줄이야. 그분에 대해서 네.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진짜 고맙습니다. 아이디가 누구시더라 한 번 더 올려주세요. 참고로 여러분 추미애 그 장관님은 법무장관만 한 게 아니라 그 전에 당대표 당대표도 2년 하셨습니다. 빵빵하게 네. 그러니까 승리를 법무부에 이끌었던. 있었던 건 제 정치 인생에 26분의 1밖에 안 돼요. 나머지 25년, 25분의 26분의 25는 여러분과 함께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당에서. 예. 네. 지금 질문들이 뭐 그 외에도 있었는데 뭐 지역 감정 뭐 또 캠프 도와주는 국회의원 없나 뭐 이런 질문들은 앞서도 답이 있었기 때문에 요거는 좀 넘어가도록 하고요. 장관님 계시는 동안 좀 많은 분들이 있을 때 광고 하나 하고 갈게요. 나 저기 하나만 묻고 윤석열 요즘에 어떻게 보이세요? 그게 제일 궁금해. 이거 하는 거. 오늘 만나지 않으셨어요? 제 옆옆 자리에 있었는데. 옆옆 자리. 오늘 김재 네, 근데 평소와 별 다를 건 없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월주 스님 연결식인데 네. 이제 그게 불교 불교의 그 연결식 순서대로 하니까 예. 뭔가 나눠줬어요. 이렇게 책자 같은 걸. 네. 근데 뭐 사홍서원이나 뭐 이게 불교식 이 예식 절차가 있잖아요. 그냥 그거 뚫어지게 이렇게 약간 삐딱하게 이렇게 계속 보고 있어. 아니 다가가서 한마디 하시죠. 그래서 어깨 한번 툭툭 건드리면서 열심히 하고 있지. 딱 한마디 하셔야지. 그러면 그 전에 상관이셨는데. 아니, 그래서 그냥 이렇게 내가 건너가서 악수는 해줬는데. 해줬는데 악수는 해줬다. 악수는 해줬는데. 네. 어깨 한 번만 딱 두드렸으면 그림 쫙 나오는 건데. 아무튼 우리 추 장관님 진짜 장부시다. 이런 댓글들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 짧게 광고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그 추미애 대표님을 비롯해서 요즘 이렇게 화면에 많이 받치는 분들도 많고 또 요즘 그 날씨가 더워지고 자외선 때문에 피부 관리 신경 쓰시는 분들 많습니다. 네. 오늘 마시는 피부 관리 화려화 준비했습니다. 그거구나. 네, 오늘 저희가 화려화를 준비한 이유를 잘 들어보시면 알 텐데 뭐 바르고 뭐 붙이고 이러는 피부 관리 아이템들을 많이 보셨죠? 이건 먹는 거예요. 기능성 식품입니다. 먹는 거기 때문에 요거 아주 쉽게 관리할 수 있다라는 걸 먼저 강하게 알려드리고요. 뭐 다 있어요. 주름 개선, 탄력, 보습. 이거 먹으면 난리 나는 겁니다. 근데 좀 전까지 장관님하고 국가 대사를 논의하다가 왜? 국가 대사만큼 박시영 TV의 재정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먹고 살아야 돼. 자, 이 화려화, 그러니까 건강 기능성 식품이고요. 피부 주름 개선, 보습, 탄력. 그러니까 FDA 등록은 물론이고 식약처까지 다 돼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뭐 광노화라고 해요. 이게 볕 받아서 노화 있는 거. 그리고 또 자연 노화, 이 노화에 개선해주는 효과가 있다라는 제품입니다. 아미노산이 19가지가 들어있고 21가지의 부원료, 피부 건강을 생각해주는 제품입니다. 푸석푸석하거나 탄력 잃은 피부. 이런 분들은 여기 이 화려화 함께 하시면 좋은데 지금 화려화가 브랜딩 런칭한 지 1주년 되면서 특별 이벤트를 합니다. 이 화려화 패키지를 만약에 구입을 하시게 되면
27만 원 상당의 에스타틱 그 전문샵에서 사용하고 있는 화장품이나 아니면 마사지기 이런 것 중에서 채택되신 분들께 200분 한정 이벤트에 당첨되신 분 200분 한정 화장품 마사지기 27만 원 상당의 이 특별 이벤트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래요? 이 이벤트는 7월 31일까지 며칠 안 남았네. 맞네, 며칠. 구매하신 분들께 적용이 된다는 걸 다시 한번 토요일까지 알려드립니다. 이번 주 토요일까지. 그렇습니다. 이번 주까지입니다. 이번 주까지. 특별 할인 이벤트 참여 방법은 검색창에 박시영 TV 화려화 이벤트라고 검색을 하시면요, 뭐 블로그가 나옵니다. 상담 블로그나 사이트에서 제품 확인하시고 신청하시면 되고요. 이 온라인 사용이 어려운 분들은 지금 자막 보이시죠? 대표 전화 080-322-1000번, 080-322-1000번으로 문의를 주셔도 좋겠습니다. 야, 이건 진짜 맛있네요, 근데. 맛있고 네. 이게 디자인이 너무 이쁘지 않아요? 그래요? 난 너무 이뻐. 근데 사실. 디자인보다 굉장히 진득하네요. 아니, 이게 뭐 농도가 농도가 굉장히 진득하네요. 그렇죠. 네. 이거 피부가 좋아지는지 우리 민 기자님이 매일 한 번씩 드셔보세요. 다음 때 기대해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거 얼마나 좋아지? 그리고 피부 관리 나도 먹어도 되죠? 먹어. 말씀드렸어요. 윤석열 얘기는 이제 아까 그 얘기 좀 들었고, 이분은 이준석 대표하고 만나서 생맥 500 5잔을 먹었다. 뭐 네. 그것도 기사가 되대. 네. 이준석은 3잔 먹었고. 그리고 사실 그거를 그 방송 화면에서 잘 안 잡아서 그랬는데 끝나고 나서 이제 기자들 앞에서 얘기를 했잖아요. 이준석 대표는 얼굴이 벌개져가요. 아니 나는 보면서 뭔 생각인지 알아요? 뭐 오세훈 만나려다가 못 만나는 게 뭐 방역 수칙 2인 이상 안 되니까 그랬다는데 그 건대 앞에 맥주집 그것도 창문 있는데 두 분이 앉아 있고 이렇게 기자들 있고 이렇게 기자들 있고 방역 수칙은 개뿔 전 보면서 화가 나더라고요. 밖에서 찍은 거 아니었어요? 밖에서 찍었는데도 찍었죠. 그 밖에서 찍은 기자들 따닥따닥 붙어 있는데 그 사람은 몇 명입니까? 아니 근데 이분은 비대면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대구 가서 서문시장 앞에서 막 손 들고 새몰이 하잖아요. 네. 나 깜짝 놀랐어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예. 쩍벌은 잘 안 고쳐지더라고요. 쩍벌 그거는 아까 누가 얘기하더라? 쩍벌 앤 도리도리. 병이래 병. 쩍벌. 습관도 있는데 병이라고 아까 새날에 푸른나무님이 아 그래요? 얘기를 해주시더라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제가 이해를 못해서 새로운 주장이신데. 예. 전문가들은 그렇게 지적을 장관님 한답니다. 보시기에 윤 전 총장의 지지율이 반등을 할 것 같습니까? 공자 맛 드렸던 매로서 그냥 알아서 하십시오. 뭐 그들을 언제 뽑으시든지 뭐. 네. 뭐 입당 여부도 뭐 네, 그닥 네. 뭐 관심사가 아니시고. 네, 몰라요. 저는 관심도 없어요. 바빠요. 디지털 커런시 하니까 저쪽에서 반응이 저렇게 좋은데 그렇지. 저 방향으로 나가야지 왜 제가 꽁에 신경을 아니, 그러니까 쓰겠습니까? 진짜 여기 계신 오늘 시청하신 분들이 네. 지금 민주당에서 이 경선 흥행이 조금 오히려 네거티브 때문에 지금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근데 네. 뭔가 네. 건전하고 사람들의 그럼요. 어떤 후보들의 매력들을 발산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줘야 하거든. 좀 미래지향적이었으면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맞아요. 많이 찾고 있대요. 사실 경선 기획단에서는. 그러니까 우리 지지자들이 다양한 아이디어를 좀 많이 던지실 필요가 있어요, 사실. 아까 추 장관님이 생각하는 정책 경쟁도 있고 다양한 방식이 있을 수 있는데 네. 제가 볼 때는 그냥 주제 없이 토론 너 그때 나한테 왜 그랬어? 뭐 이런 거 물어보는 코너 있으면 재밌을 것 무제한 같아. 토론 이런 거. 당시 총리 시절에 왜 그랬어? 뭐 이런 거 딱 물어보면 재밌을 것 같아. 그거 옛날에 왜 예능에서 했던 거 있잖아요. 이렇게 마주보고 당연하지 하는 거 있잖아요. 좋아. 그런 거 재밌을 것 같은데. 예. 토론 규칙을 1대1로 하면 안 됩니까? 그거 했어. 아니 지난번에 네. 그 어디죠? 그 국민의힘이 4.27 재보선 때 그때 예 맞아요. 1대1, 2대2 이렇게 했잖아요. 저 부산도 이현주하고 네. 저거 했잖아요. 박근혜 1대1. 네. 그 총량제 시간을 딱 주고 예. 그 안에서 그 알아서 안에서 막 안에서. 물어보니까 좀 긴박했잖아요. 굉장히. 치고받고가 가능해지죠. 그거 필요해요. 그 후보들이 그렇게 요구를 하면 안 됩니까? 모르겠네요. 아니 좀 너무 밋밋해요. 그럼 장관님은 지금 그 토론회 어떤 룰이 있으면 그 룰에 맞춰서 준비를 하시는 개념이에요. 네. 아니 근데 추 장관님이 떠오르려면 진면목이 막 드러나야 되잖아요. 국민들한테. 그렇죠. 그거는 내가 볼 때 1대1 토론이 제일 좋은 그렇죠. 거예요. 네. 이게 1대1 토론했으면 좋겠어요. 네, 진짜 그러니까. 좋겠어요. 그렇게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치고받고가 가능해지고 그러다 보면 저쪽에서 실책이나 뭐 또 나의 정책이나 이런 걸 더 효율적으로 이렇게 상승시킬 수 있을 테니까 네.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 후보 좀 꺾어줬으면 하는 바람을 가진 후보도 있잖아요. 그런 후보 딱 불러내서
초반 박살을 내면 완전 뜨는 거지. 아, 좋다. 토론의 방식 그것도 괜찮네요. 너 나와. 너 나와. 그럼 그렇지. 너 나와. 오케이. 땡큐. 딱 붙는 거야. 딱. 야, 그런 거 좀 필요한데. 자, 장관님 뭐 이제 시간도 거의 다 돼가고 하니까 네. 그 앞서 있었던 질문들 중에 그 얘기는 있었어요. 그러니까 개혁, 지대 개혁 외에 다른 정책 듣고 싶다. 정책 카드를 좀 만들어 주세요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게 가지고 계신 생각이 넓게 있을 텐데 이게 좀 네, 네. 효율적으로 전달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잘 모르겠다 이런 분들. 그 지금 이제 그 시민 봉사자들께서 네. 웹 자보도 만들어 주시고 네, 네. 또 뭐 정말 그 고퀄의 다양한 아 일러스트는 좀 많이 봤어요. 다양한 그림을 많이 만들어 주셨는데 그걸 보신 분들이 그 수준이 정말 높다라고 그럼요. 평가를 하시더라고요. 그 오뎅96이라고 인스타그램에서 그 네. 닉네임을 쓰시는 분이 있습니다. 네, 전 작가님이 있는데 맞아요. 제가 지금까지 본 추 장관님 얼굴 그린 분 중에 제일 잘 그렸어요. 그리고 굉장히 고퀄입니다. 저도 그림 네. 그리면서 이렇게 보잖아요. 네. 이게 뭐 단시간에 만들어질 수 있는 작업물이 아닌데 그 옆에 화려를 딱 올려놔. 아 피부가 좋아졌다. 그렇게까지 해야 돼요? 그렇게까지 해야 돼. 잠깐만. 자, 우리 시간이 뭐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 지지자들한테 한 1, 2분 또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편하게 해주시죠. 네. 저 댓글들 보니까요.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도 좀 시원하게 해달라도 있으시고 정책에 대한 갈증 되게 많아요. 그런데 민주당 그 대권 경선에 등장하신 분들이 너무 우리 지지자들의 희망사항하고 180도 어긋난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순간 이후로는 좀 그런 과거지사나 또는 뭐 지역 갈등 조장 뭐 이런 걸로 시간을 허비할 게 아니고 정말 이 낙담하고 있는 또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불확실성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는 우리 모든 국민들에게 방향을 제시해주고 또 정책을 가지고 그것을 서로 경쟁해가면서 그 정책의 실현 가능성, 우선순위 이런 것을 서로 조율해가면서 집권하면 희망이 있겠다를 보여드리는 일이 가장 시급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할 테고요. 여러분들께서도 지금처럼 무한한 애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어떤 분이 추장관님 네. 열렬히 지지하는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후회 없이 싸우겠다. 딱 그 말이 네, 딱 네. 들어오더라고요. 네. 추장관님 쪽 목표가 뭐야? 후회 없이 싸우겠다. 그러면 뭔가 목표 달성하는 거죠. 네. 그 결과물은 뭐 만들어내는 거니까 그런 각오로 가지고 뛰면요. 네. 오늘 뭐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또 2부는 추장관님을 또 존경하고 사랑하는 정청래 의원이 또 나오죠. 그래요. 예, 그래서 1, 2부 그 추장관님은 열렬히 뒷받침하고 있는 또 정청래 의원 모시고 어제 막 저한테 여러 차례 전화를 했어요. 근데 어. 제가 계속 못 받았거든. 계속 사람들하고 네네. 그 여러 가지 좀 토론도 하고 뭐 어제는 한 5시간을 연속 토론을 했어요. 네. 근데 그 부재 중 전화가 한 2통이 걸려 있어서 제가 늦게 이제 전화를 했어요. 예. 열이 이만큼 올라와 있는 거예요. 어제는 그러셨던 것 같습니다. 예. 어제는 뭐 전화 안 받아서도 열이 받았겠죠. 본인 스스로 열이 받아 있기 때문에. 이미 화가 많은 상태에서 맞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1부 이렇게 마치고요. 장관님 보내드리고 잠시 후에 정청래 의원 모시고 2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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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고맙습니다. 저는 그냥 계속 광고 하라고요. 그럼 이제 서로 인사 나누시고. 야, 이건 자 광고하랍니다, 여러분. 네.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저 고현준이 광고를 하겠습니다. 장관님 들어가십시오. 예.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인사는 들어가세요. 자, 우리 추 장관님 나가시고 우리 정청래 의원님 들어오시기 전에 들어오시기 전에 광고를 해야 되는 타이밍인데 오늘 광고는 굉장히 특별한 광고입니다. 여러분 좀 이게 눈여겨 봐주셔야 됩니다. 요 앞에 지금 보이실까요? 이거요? 네, 화면에 약간 좀 잘 보이게 그렇죠. 위너라는 글씨가 지금 크게 보이고 나머지는 화면이 좀 약간 어른거리는 느낌인데 위너. 어이구 진짜
이거 큰 작품 되겠는데요? 자, 화면에 나오네요. 위너는 어떻게 결정되는가? 우리 드디어 박시영 대표의 책이 나옵니다, 여러분. 내일. 공식 발매는 8월 9일이라고 저희가 뭐 여러 차례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 내일부터 예약이 가능합니다. 4대 사이트 있죠. 예스24, 교보문고, 알라딘, 인터파크. 네, 점심. 내일 점심 12시부터 박시영 대표의 책 위너는